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 정모 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진 뒤에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 드신 분 목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 매년 7월 23일을 좌파 척결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국수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때 노 전 대표가 올린 글에 대한 패러디라 할지라도 도무지 용인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였던 유족들 앞에서 피자 치킨 시켜서 먹으면서 폭식 투쟁을 벌였던 극우 사이트 일베 회원들과 뭐가 다를까요?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보좌관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복으로서 옳지 못한 처신을 했습니다. 해당 보좌관의 잘못에 대해서 조원진 의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라면 즉각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이슈파이터 출발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좀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은.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예. 예. 저도 사실은 이런 얘기는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리고 뭐. 근데 지금 일베 사이트에 계속 네. 지금 잔치국수 사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매체들은 네. 또 동영상으로 뭐 잔치국수를 먹는 그런 방송까지 좀 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예. 참 뭐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인간성 상실이 제일 심각한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 취재할 때도 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내 자식이 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그 진실규명을 좀 해달라고 요구할 때 네. 정말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곡기를 끄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앞에서 폭식투쟁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네. 정말 그때 저는 대한민국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런 지경까지 가나 했는데 지금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런 부분하고요. 네.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부분. 네. 이게 대체 어디까지 이 용인되고 좀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고인에 대한 이건 그렇습니다. 명백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예, 네. 도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도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양승태와 조선일보입니다. 또 무슨 관계가 있군요. 참 대단합니다. 다양하게 엮여 있어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요. 예. 조선일보는 정말로 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혹시 친인척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참.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네. 이 보도 내용을 들으시면은 아마 그런 의혹이 더 짙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 양승태 대법원 시절 때 법원행정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사돈이 네.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거든요. 그렇죠.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당시에도. 이인수. 예. 네. 근데 이 전 총장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누가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때 법원행정처가 사돈의 그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아니, 법원이 이걸 왜 관리를 합니까? 저도 일단 그게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궁금하고요. 예. 이것만 관리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던 조선일보 관련 민사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괄 조사란 뒤에 또 이것도 관리를 했던 그런 정황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조선일보 법무팀입니까? 사실 그런 삼성 법무팀 수준인데요, 거의. 그런 네? 의심을 받아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하자는 겁니까, 정말? 궁금한 게 네.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관리를 했는가 네. 아니겠습니까? 예.
상고법원에 사실상 목숨을 걸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양승태 대법원 제가 체제가. 보기에 양승태 대법원장 때문에 네. 상고법원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상고법원 설립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네. 조선일보 사주의 사돈 재판까지 직접 챙기면서 이걸 재판 거래를 좀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앞서 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네. 과거 그 양승태 대법원 시절 때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를 집중 관리해온 정황을 사실 공개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유착 관계가 의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문건 제목이었습니다. 뭐 조선일보 첩보 보고, 네. 조선일보 홍보 전략, 조선일보 방문 설명 자료,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이런 문건 제목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유착 관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번에 또 확인된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특수한 관계였다.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선일보의 사돈까지 관리를 했으니 그렇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를 해준 겁니까? 아니 그리고요. 네? 아니 그리고 이인수 총장은요. 네, 그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원대 사학 비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학 비리 때문에 그 파면된 교수들이 네. 1인 시위도 엄청나게 오래 했고요.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고요. 네. 이 수원대학과 관련돼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네. 대표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이 문제를 왜 우리 대법원이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그리고요. 도무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사건을 보고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그 대법원 재판 예규에도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일선 법원이 대법원에 사건의 접수와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할 대상이 있거든요. 네. 어떤 거냐? 에헤.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네. 국무위원이라든가 정부위원, 전현직 법원 공무원, 검사, 변호사, 지자체장 네. 뭐 이런 분들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인수 전 총장은 사립대 총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보고 대상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 시절 때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 이건 정말 분명하게 좀 수사를 좀 해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그 조선일보 관련된 민사 사건까지 싹 다 다양하게 관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요 사건들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많은데요. 많아요. 네. 나중에 이제 조사하니까 문건에만 예. 지금 확인됐기 예, 때문에 자세한 뭐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후에 좀 밝힐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대목에서 예. 양승태 대법원 체제 때 이 법원행정처가 과연 이 법원 기관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징용이라든가 재판 연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 봤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네. 외교부와 네. 이 양승태 대법원 체제 때 법원행정처가 또 거래를 시도한 그런 정황이 또 제기가 됐거든요. 해외 법관 나가는 것. 해외 법관 나가는 거를 외교부하고 한마디로 이제 거래를 하려고 일을 했다는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도대체가 법원행정처가 이런 거래를 왜 시도를 하려고 했는가? 예. 이건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한 건씩 터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어제 이제 이재화 변호사께서 네.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양승태, 박병대 이 네네. 두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농단의 핵심 그렇죠. 주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출금을 해야 된다. 네. 출국금지 조처를 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출국금지가 됐다는 것이 한국일보 보도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빠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임종헌 전 차장 네. 그 USB가 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지를 몰라요. 그렇죠. 예, 더 숨기고 더 파기하기 전에 네. 적극적으로 저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사법개혁 네. 이것을 스스로 뒤로 물리는 처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명수 대법원이 좀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해요. 일단 노란불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네. 봤을 때 이 정도면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인수 전 총장과 관련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비롯해서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건도 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무관하다면서 검찰에게 제출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생각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판관 다 독립기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법원 차원에서 조처가 있으면 뭐 판사들이 그냥 개인적인 판단을 그냥 내릴 수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 체제로 일단 국민들이 판단을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체제에서 이렇게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면 네. 도대체 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의문은 부호를 계속 찍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단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극적인 결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고름은 짜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썩은 데는 파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썩죠. 그러니까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예. 수사를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전개되는 양상은 마치 네네. 법원과 검찰이 갈등,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검찰만 개혁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법원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할 그러니까 일이 많습니다. 참 대한민국 그 사법농단 이게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하다는 상황이고 지금 다 현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 고위 법관들이기 때문에 네.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누구 하나 나간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이 정도 참- 되면 그렇죠.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딘가요? 조계종. 거기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설조스님 혼자 단식 농성하고 계신데 하여튼 도처가 정말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2의 5.17이었나? 네. 이렇게 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제2의 5.17. 기무사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날마다 새 뉴스입니다. 아, 이게 어제 2급 기밀로 분류가 예. 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 자료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권한대행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예. 무슨 얘기냐면요. 네. 탄핵 정부 당시에 네. 계엄령 발동이 즉각 가능한 수준의 그런 문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네. 기획이라든가 이게 한번 검토했던 그런 문건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실행까지 좀 감안해서 그렇죠. 만든 문건이었다는 쪽에 점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통합진보당 네. 해산 사건 때 그렇죠. 그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나왔으면 국가전복 계획을 한 건데 그렇죠. 보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냐 라고 제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쏟아부어야 할 언론과 정당이 네. 조용합니다. 사실은 오늘 그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조중동이라는 그런 예. 카테고리로 묶였잖아요. 예. 근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면, 사회면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조선일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면인가요? 아주 길게 사이드로 네. 그냥 썼던데. 좀 상식적인 일단 지면 기사를, 배치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네. 보도검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출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생각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판관 다 독립기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법원 차원에서 조처가 있으면 뭐 판사들이 그냥 개인적인 판단을 그냥 내릴 수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 체제로 일단 국민들이 판단을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체제에서 이렇게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면 네. 도대체 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의문은 부호를 계속 찍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단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극적인 결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고름은 짜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썩은 데는 파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썩죠. 그러니까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예. 수사를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전개되는 양상은 마치 네네. 법원과 검찰이 갈등,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검찰만 개혁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법원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참 대한민국 그 사법농단 이게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하다는 상황이고 지금 다 현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 고위 법관들이기 때문에 네.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누구 하나 나간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딘가요? 조계종. 거기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설조스님 혼자 단식 농성하고 계신데 하여튼 도처가 정말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2의 5.17이었나? 네. 이렇게 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제2의 5.17. 기무사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날마다 새 뉴스입니다. 아, 이게 어제 2급 기밀로 분류가 예. 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 자료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권한대행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 정모 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진 뒤에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 드신 분 목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 매년 7월 23일을 좌파 척결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국수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때 노 전 대표가 올린 글에 대한 패러디라 할지라도 도무지 용인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였던 유족들 앞에서 피자 치킨 시켜서 먹으면서 폭식 투쟁을 벌였던 극우 사이트 일베 회원들과 뭐가 다를까요?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보좌관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복으로서 옳지 못한 처신을 했습니다. 해당 보좌관의 잘못에 대해서 조원진 의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라면 즉각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이슈파이터 출발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좀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은.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예. 저도 사실은 이런 얘기는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리고 뭐 근데 지금 일베 사이트에 계속 지금 잔치국수 사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매체들은 네. 또 동영상으로 뭐 잔치국수를 먹는 그런 방송까지 좀 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예. 참 뭐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인간성 상실이 제일 심각한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세월호 취재할 때도 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내 자식이 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그런 대목입니다. 조선일보 관련된 민사 사건까지 싹 다 다양하게 관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요 사건들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많은데요. 많아요. 네. 나중에 이제 조사니까 문건에만 예. 지금 확인됐기 예, 때문에 자세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후에 좀 밝힐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대목에서 예. 양승태 대법원 체제 때 이 법원행정처가 과연 이 법원 기관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징용이라든가 재판 연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 봤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네. 외교부와 네. 이 양승태 대법원 체제 때 법원행정처가 또 거래를 시도한 그런 정황이 또 제기가 됐거든요. 해외 법관 나가는 것. 해외 법관 나가는 거를
외교부하고 한마디로 이제 거래를 하려고 일을 했다는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도대체가 법원행정처가 이런 거래를 왜 시도를 하려고 했는가? 예. 이건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한 건씩 터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어제 이제 이재화 변호사께서 네.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양승태, 박병대 이 네네. 두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농단의 핵심 그렇죠. 주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출금을 해야 된다. 네. 출국금지 조처를 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출국금지가 됐다는 것이 한국일보 보도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빠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임종헌 전 차장, 네. 그 USB가 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지를 몰라요. 그렇죠. 예, 더 숨기고 더 파기하기 전에 네. 적극적으로 저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사법개혁 네. 이것을 스스로 뒤로 물리는 처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명수 대법원이 좀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해요. 일단 노란불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네. 봤을 때 이 정도면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인수 전 총장과 관련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비롯해서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건도 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무관하다면서 검찰에게 그 진실규명을 좀 해달라고 요구할 때 네. 정말 그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곡기를 끄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앞에서 폭식투쟁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네. 정말 그때 저는 대한민국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런 지경까지 가나 했는데 지금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런 부분하고요. 네,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부분. 네. 이게 대체 어디까지 이 용인되고 좀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고인에 대한 이건 그렇습니다. 명백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예, 네. 도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도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양승태와 조선일보입니다. 또 무슨 관계가 있군요. 참 대단합니다. 아니, 다양하게 엮여 있어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요. 예. 조선일보는 정말로 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혹시 게 친인척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그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기 예. 때문에 더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참.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네. 이 보도 내용을 들으시면은 아마 그런 의혹이 더 짙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 양승태 대법원 시절 때 법원행정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사돈이 네.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거든요. 그렇죠.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당시에도. 이인수. 예. 네. 근데 이 전 총장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누가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때 법원행정처가 사돈의 그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아니, 법원이 이걸 왜 관리를 합니까? 저도 일단 그게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궁금하고요. 예. 이것만 관리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던 조선일보 관련 민사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괄 조사란 뒤에 또 이것도 관리를 했던 그런 정황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조선일보 법무팀입니까? 사실 그런 삼성 법무팀 수준인데요, 거의. 그런 네? 의심을 받아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하자는 겁니까, 정말? 그 궁금한 게 왜 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관리를 했는가 네. 아니겠습니까? 예. 상고법원에 사실상 목숨을 걸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양승태 대법원 제가 체제가. 보기에 양승태 대법원장 때문에 네. 상고법원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상고법원 설립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네. 조선일보 사주의 사돈 재판까지 직접 챙기면서 이걸 재판 거래를 좀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앞서 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네. 과거 그 양승태 대법원 시절 때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를 집중 관리해온 정황을 사실 공개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유착 관계가 의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문건 제목이었습니다. 뭐 조선일보 첩보 보고, 네. 조선일보 홍보 전략, 조선일보 방문 설명 자료,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이런 문건 제목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유착 관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번에 또 확인된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특수한 관계였다.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선일보의 사돈까지 관리를 했으니 그렇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를 해준 겁니까? 아니 그리고요. 네? 아니 그리고 이인수 총장은요. 네, 그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원대 사학 비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학 비리 때문에 그 파면된 교수들이 네. 1인 시위도 엄청나게 오래 했고요.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고요. 네. 이 수원대학과 관련돼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네. 대표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이 문제를 왜 우리 대법원이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그리고요. 도무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사건을 보고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그 대법원 재판 예규에도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일선 법원이 대법원에 사건의 접수와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할 대상이 있거든요. 네. 어떤 거냐? 에헤.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네. 국무위원이라든가 정보위원, 전현직 법원 공무원, 검사, 변호사, 지자체장 네. 뭐 이런 분들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인수 전 총장은 사립대 총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보고 대상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 시절 때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 이건 정말 분명하게 좀 수사를 좀 해야